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되돌아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태무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현장에 임장해서 전직 형사의 눈으로 바라본 친구 A의 버려진 신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사물이 묻은 A의 신발. 지금 그 신발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단지 토사물이 묻어서 버린 걸까요?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너무 낡고 밑창이 떨어져서 버렸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손군과 친구 A가 함께 술을 마신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전직 형사의 시점으로 이곳을 보는 순간 느낌이 딱 왔습니다. 이래서 A 신발에 토사물이 묻었겠구나. 지금 이곳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족적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박혀있네요. 바로 이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족적은 형사들이 사건에 임장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범죄 징표입니다. 지문이나 DNA 같은 증거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족적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장 임장 시 제일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런 토사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토사입니다. 거의 진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 A 신발에 토사가 잔뜩 묻은 건 CCTV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한강 공원을 전부 둘러봐도 신발에 그만큼의 토사가 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뿐이네요. 손군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경찰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소극적인 수사를 한 것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실종자가 아닌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직 형사의 입장에서 제가 사건 배당을 받았다면 저는 제일 먼저 현장을 찾았을 것입니다. CCTV 사각지대라고요? 목격자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CCTV 사각지대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목격자는 다음날 찾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형사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연락처만 먼저 받고 다음날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이 되는 증거부터 확보를 했어야죠. 제가 현장에 임장했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족적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현장에 남아있는 족적과 친구 A의 신발을 비교하려 곧바로 A의 집으로 갔겠죠. 그리고 신발을 압수하고 A군의 신체를 살펴봤을 겁니다. 혹시 다툰 흔적이 있나? 또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나? 흉기 등을 소지했나? 뭐 이런 이유에서요. 만약 다툰 흔적이 있었다면 확인이 바로 됐겠죠. 바로 사진 촬영을 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족적, A군 신발, 다툰 흔적. 사건은 아주 쉽고 빨리 해결됩니다. 물론 사건 현장은 피해를 쳐놓고 과학수사팀이 올 때까지 지구대 협조를 받아 보존을 했겠죠. 금일 기사에서 A의 신발과 함께 티셔츠도 버려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숨이 나오시죠? 신발과 티셔츠 말고는 당일 착용했던 의복들은 그대로 있었답니다. 왜? 도대체 왜 신발과 티셔츠만 버렸을까요? 우연치고는 아주 기막힌 타이밍이네요. 그리고 경찰은 사건이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A 집을 수색합니다.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사건 당일 묻었던 먼지까지 버렸을 시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수색이 아니라 가정방문? 이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색을 갖추는 겁니다. 국과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손군의 의복 중에 셔츠 왼쪽 아랫부분 2cm가량이 찢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고, 왼쪽 어깨와 목 부분에서 손군 자신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흔의 양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혈흔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와 함께 가정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사건 당일 있었던 상황을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손군과 친구 A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곳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술김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손군과 친구 A는 친한 사이였지만 혈기왕성한 20대입니다. 술에 취해 감정 컨트롤이 안 됐고 말싸움으로 시작된 싸움은 결국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서로 몸이 엉켜 바닥에 넘어지는 등 싸움은 격해졌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손군이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또는 A군의 가격에 의해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이때 바닥에 있던 돌에 머리가 긁혀 상처가 났고 그때 소량의 출혈이 발생된 겁니다.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손군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사망한 것이 아닌 잠시 기절한 것이지만 친구 A는 겁이 났습니다. 손군이 사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손군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손군을 한강에. 그렇게 A군은 정신을 차리고 현장을 빠져나오려는데 이미 바닥에 너무나 많은 족적이 남아있고 바닥에 남아있는 족적을 지워보려 했지만 어두운 새벽이라 보이지도 않았고 어떤 것이 자신의 족적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A는 결국 자신의 신발을 버리게 된 겁니다. 또는 손군이 쓰러지면서 하얀색 운동화였던 A의 신발에 혈흔이 튀게 된 것이고 손군과 함께 몸이 엉켰을 때 A의 티셔츠에도 혈흔이 묻었거나 찢어져서 흔적이 남게 되고 그래서 신발과 함께 버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었고 A가 손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가격한 겁니다. 술에 취한 손군은 몸을 움츠리며 방어를 했고 머리에 생긴 상처는 그때 생긴 방어흔인 겁니다. 더 이상 싸우기 싫었던 A는 자리를 떠났고 손군이 이를 뒤따라가려 했지만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물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심은 얕았지만 술에 취해 방향 감각을 잃은 손군은 오히려 더 깊은 물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A군은 겁이 나서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신발, 티셔츠는 진실과 함께 모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되돌아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디까지나 가정의 상황이지만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분명히 담당 형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수십 번 넘게 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형사들만 확인할 수 있는 손군의 사망 자세입니다. 물속에서 손군을 건졌을 때 손군의 자세 말입니다. 만약 첫 번째 가정의 상황이었다면 손군의 자세는 굽어진 상태였을 것이고 두 번째 상황이었다면 팔다리가 펼쳐져서 나왔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와 의식이 있는 상태의 사망 자세는 다르다는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손군에 대한 중간 수사 브리핑을 했습니다. 평소 물을 싫어했다던 손군이 물놀이하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 발표한다는 것이 겨우 물놀이입니까? 평소 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평생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손군이 평영을 하듯 물에 들어갔다는 낚시꾼들의 진술도 있고 평소 물을 싫어했다던 손군이 물놀이하는 영상도 있고 내사정결로 사건을 덮으시려고요? 지금은 쌍팔년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국민들은 할 말 다 하고 경찰의 외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찰들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내 자식이 죽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입니다. 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러다가 진짜 붉게 물든 광화문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친구 A한테 프로파일러 면담을 시켰다고요? 프로파일러가 신입니까? 면담하면 알 수 있게? 차라리 베테랑 형사랑 면담을 시키세요. 제가 보기엔 그쪽이 훨씬 더 빠릅니다. 손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경찰에서 먼저 활용을 했어야죠. 사실 거짓말 탐지기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A군의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A가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절대 안 나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려면 사건 초반에 했어야죠.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적응이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사설업체에서 비용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벌써 적응은 끝냈어도 벌써 끝냈겠죠. 경찰의 움직임이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손군의 시체도 민간 구조사가 찾고,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최첨단 장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민간 구조사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서초경찰서 강력 7개 팀은 도대체 어떤 수사에 투입된 건지 궁금합니다. 전직 경찰관으로서, 전직 형사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이럴 때 실천하는 것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이럴 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경찰은 솔로몬의 해안으로 사건을 신중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전직 형사가 팩트만을 다뤄서 알려드리는 소식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공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제작될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